이번엔 이 친구들에 대해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캐릭터들의 공통점은 일단 딜러예요. 딜러인데 물리 딜러면서 좀 이제 그 캐릭터만의 특별한 이제 기믹 혹은 장점을 가졌다거나 파티 전체 딜링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없이 순수하게 한 턴에 행동 한 번씩 해서 딜하고 끝나는 그런 단순한 캐릭들입니다. 기믹이라고 부를만한 게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거 하나만으로 다른 캐릭과 차별성을 두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랑모 사기캐라고 부르는 캐릭터들을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딜이 진짜 어나더 레벨급으로 세거나 본인 포텐은 좀 후달릴지언정 파티 딜량에 압도적인 기여를 하거나 혹은 저 둘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들은 저 세 가지 케이스에 모두 속하지 못한 그런 캐릭들이에요. 뭐 인플레에 밀렸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얘들은 지금 와서는 사실 신캐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약간 구캐릭과 신캐릭의 과도기에 나온 그런 캐릭들이에요. 얘들이 체급 좀 올려서 지금 시기 신캐로 나오더라도 지금과 같은 취급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게 왜냐면 결국 1회 행동이라는 게 문제예요. 딜이 어나더 레벨로 세다는 건 님들 다시 말하면 행동을 여러 번 한다와 같은 뜻입니다. 그 말 뜻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재행동 캐릭터가 왜 고평가를 받을까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다 필요 없습니다. 딜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남들 한 번 팰 때 재행동 캐릭터는 두 번 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딜이 더 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재행동캐 얘들은 딜로스도 적습니다. 오버킬이 나더라도 낭비되는 딜 수치가 적다는 얘기예요. 또 단순히 1회 행동 캐릭은 몹을 하나밖에 못 잡지만 2회 행동 캐릭은 몹 둘을 잡을 수 있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한 번밖에 행동을 하지 못하지만 자체 기믹으로 딜이 더럽게 센 오보로나 군 아니면 확정 치명의 미친듯한 깡스펙으로 딜 포텐 자체가 높은 란포드나 혹은 적개심이 터진 안드리올 같은 캐릭터가 있어요. 반대로 재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딜이 더럽게 약해서 이런 1회 행동 캐릭터들한테 따이는 쉐리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캐릭은 1회 행동 이퀄 딜이 별 볼 것 없다. 2회 행동은 딜이 겁나 세다. 이 사실로 귀결돼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초에 2회 행동 캐릭터가 별로 없었습니다. 2회 행동 인플레를 일으킨 그 시발점이 이리스거든요. 근데 이리스 배너 이전과 이후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게 이리스 이전에는 재행동 캐릭터라고 해봐야 쉐리랑 브렌다 정도가 다였어요. 그래서 저 쉐리랑 캐릭터가 이제 그 당시에는 고평가를 받았던 이유고, 재행동 기믹이 있기는 하지만 하자가 좀 있는 캐릭터들 있죠. 뭐 알테밀러라든지 혹은 집정관 이런 캐릭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리스 배너 이후부터는 진짜 무슨 신놈들 마냥 이 재행동 캐릭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당장 제가 1년 안에 나온 캐릭터만 읊어도 안드리올, 이졸데, 이미르, 시온, 노노린의 란델, 시엘나 7개예요. 여기에 딜러랑, 그러니까 딜러이면서 어게인 기믹을 가진 캐릭터를 재행동과 비슷한 효율을 낸다고 해서 거기에 포함시키게 될 경우 애쉬엔과 애냐, 그리고 약간 기준이 조금 애매한 크리스까지 저 범주에 넣는다 치면 10개예요. 10개. 그리고 미래시를 좀 키잖아요. 제가 미래시를 좀 키게 되면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페라키아랑, 그리고 내년 1월에 이제 엘비스랑 레아가 나와요. 걔들은 아예 재행 기믹을 그냥 쌍으로 들고 나옵니다. 13개예요. 그러면 이리스 배너가 2024년 1월이었을 겁니다. 아마 랑모 이 4년 5년 동안
제대로 된 재행동 캐릭터 하나가 없다가 불과 2년 만에 지금 13개가 나온 거예요. 제가 콜라보는 제외했습니다. 뭐 긴토키나 캡틴 코만도 이런 캐릭터들은 제외했는데 얘네들을 포함하면 더 많아요. 뭐 일레인 이런 캐릭터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과거엔 이런 재행동 기믹 캐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단일 턴 딜러들을 결국 육성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압도적 포텐을 뽑아내는 재행동 캐릭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지금은. 이 캐릭들은 단일 턴 딜러 중에서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리는 8개 캐릭터 있죠. 얘들은 그래도 한 가닥 하는 상위권 딜러들입니다. 재행동 캐릭이 많아도 그거를 막 내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반 PVE 맵들 있죠. 캐릭터 한 5개, 6개만 출전시켜서 깨야 되는 그런 맵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캐릭은 극히 제한되게 됩니다. 지금 랑모 SSR 캐릭의 콜라보 제외하고 138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찐 1티어 중 1티어급만 들어가는 그런 자리 말고 황혼이나 극성같이 이런 다캐릭 출전 지역 있죠. 그런 맵에서 나 딜러가 부족한데? 좋됐다 할 때 키울 만한 정말 마지노선으로 제가 보는 캐릭들이에요. 이걸 굳이 키워서 손해냐 이득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진짜 이 부분만큼은 손해라고도 이득이라고도 보기 힘들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사실 뭘로도 대체가 가능해요. 제가 아까 말했죠. 본인만의 특별한 기믹이 없이 그냥 정직한 딜러라고. 데미지가 좀 떨어지긴 해도 넘쳐나는 다른 캐릭터, 그 138개가 되는 그 다른 캐릭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막말로 제가 특정 스테이지에서 뭐 타브리스나 저런 틀젤, 프레시아 이런 걸 썼어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아씨 난 저 캐릭 없는데? 하고 내 계정을 딱 보니까 무슨 이상한 막 옛날에 왜 키워놓은지 모를 육성 레나타, 육성 마이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거 넣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캐릭터를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건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0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이왕 그런 단일턴 딜러를 키울 거면 그런 거 말고 이 친구들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캐릭터들을 한번 쭉 봐볼까요? 일단 가이드 영상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떤 캐릭인가 얼굴만 보는 정도로 제가 할게요. 가이드 영상 퀄리티를 기대해 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첫 번째가 디아르트였죠. 자, 이 디아르트 얘인데 문제는 SP예요. 저는 SP 절대 만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SP 이거는 따로 얘기하면 진짜 더럽게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 이 악물고 SP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 제가 1순위로 꼽는 건 란포드예요. 그리고 그 밑이 베른하르트입니다. 그 이하는 솔직히 말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만약에 갑자기 나한테 저승사자가 왔어. 나한테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당장 SP 3개 안 만들면 너는 내일 죽는데. 근데 난 아직 죽기가 싫어요. 아직 부모님한테 효도도 못했고 더 놀고 저기 해외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나 아직 죽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SP를 3개를 만들어야 돼.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제가 3순위로 꼽는 건 얘예요. 디아르트. 얘가 진짜 님들이 이 데미지가요. 님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셉니다. 얘 보면 기술 수치가 이거밖에 안 돼요. 230밖에 안 돼요. 근데 기술 수치가 그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치명타 보정이 많아서 확정 치명타가 가능합니다. 보면은 고유기에 붙고
이런 패시브로도 붙고 또 이런 스킬에 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병사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제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25%에 15%, 20%. 얘는 병사도 기본 크리율이 60%예요. 이 디아르트가 개 쓰레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써서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땐 100%입니다. 이 각성기가 설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개수도 낮고요. 개수 더럽게 낮고 근접 용병도 같이 공격한다는 그 옵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피감 무효 옵션도 없어요. 각성기 들고 근접 용병 들어서 두 칸으로 쳐도 딜이 병신이고, 각성기 들고 근접 용병으로 근접해서 쳐도 병신이고, 각성기 들고 원거리 용병으로 근접해서 쳐도 병신입니다. 이 스킬을 들 거면 병사 중에 이 신령 예언자 말고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PVE에서 이런 암살 스킬 모션이 정말 빠르기 때문에 그 병사보다 이 스킬 데미지가 먼저 들어갑니다. 자세한 건 제 용병 영상에서 설명해 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VE에선 이거 쓰면 킬각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올바른 스킬셋은 이거예요. 비익조, 강력 돌파, 재이동. 근데 얘는 결국 SP 캐릭이라는 특성상 결국 구 캐릭이라는 이런 똥을 예쁘게 포장만 해놓은 겁니다. 그 똥냄새를 숨길 수가 없어요. 얘 본체가 야전이동입니다. 그러면 병사가 최소 야전이동 이상이어야지 이 야전이동이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있잖아요, 이 신령 예언자 아니면 로열 그리폰 말고 선택지가 없어요. 아까 제가 신령 예언자 드는 순간 PVE에선 답이 없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이거 하나 남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남는데 얘가 극딜을 뽑아내기 위해선 천상의 수호자를 껴야 돼요.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만약 이거를 늘잖아요? 그러면 병사까지 크리티컬이 터진다고 해도 딜 수치가 많이 내려갑니다. 이거 천상의 수호자 끼면 이동 방식이 기행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가 딜을 못해요. 그냥 병신이 됩니다. 아까 제가 병사 크리율이 얘는 60%라고 했죠. 로열 그리폰 들고 만약에 병사 크리티컬이 40% 확률로 안 터졌어. 그러면 제가 아까 예시로 든 다른 7개 캐릭터들과 딜 차이가 거의 안 나게 됩니다. 막말로 더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SP는 건들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SP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거 2번 갈아엎었거든요. 그래서 3번째 대본을 지금 쓰고 있는데 좀 막막합니다. 고민이에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2번째 네미야, 이 친구예요. 얘는 대부분 분들이 모르실 텐데요, 얘도 있잖아요, 딜이 데미지가 님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셉니다. 그리고 얘는 고정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고된 맵에서 이 네미야 하나만 있어도 클리어가 가능해요. 제가 해봤습니다. 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성기를 못 배웠다는 기준으로도 그 초시공 소탕 안에서 고된 맵 들어가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극성의 나라에서 토르, 프레이야, 헤임달 여기에 들어있는 고된 맵도 제가 이걸로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고요. 그리고 작년 미러버스워 때 고된 맵을 전 얘를 써서 깼어요. 그때 고된 맵이 심지어 물맵이었거든요. 그 중앙에 큰 배 하나 있고 동서남북으로 작은 배 하나씩 떠있는 그 맵,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삼성에, 만약에 얘가 삼성이에요, 저 같은 육성이 아니고 삼성에 이런 각성기도 안 배운 상태면 이 해류 범위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별도의 서포팅이 필요하거나 얘 단독으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얘가 이 기본 기술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366이거든요. 그리고 궁병 암살자는 수정당금을 껴요.
수정당금을 끼기 때문에 얘의 실전 크리율은 60%가 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얘가 딜이 진짜 세요. 이거 봐봐요. 기본 전투 피해 20%에 공격력 30% 달고, 근데 얘 중앙일정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중앙일정이 안 나왔는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얘 중앙일정 옵션이 뭐냐면, 이 시모의 해류 위에 얘가 있을 때 지형을 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수중 취급이 됩니다. 파도 타기처럼요. 그리고 이 전용 장비 옵션은 네미아가 이 장판 위에서 턴 종료를 해도 지형 특수 효과를 제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중앙 일정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이 신령 예언자가 아닌 섬의 특사를 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중앙 일정이 뚫린 네미아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8개 캐릭터 리스트 있죠? 그중 실전 데미지가 가장 셉니다. 원탑이에요 얘가. 아까 그 8개 캐릭터 중에. 얘 이거 궁병 아닙니다. 이 새끼 궁병 아니에요 이거. 물론 이제 맵이 온리 평지야. 그러면 디아르트에 따이긴 하거든요. 근데 온리 평지인 맵이 어딨어요. 이 각성기는 이제 자체 장판, 이 장판으로 인한 고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끼지 않는 게 이득입니다. 이거 껴서 이거 스킬 사거리 2칸 늘려봐야 어차피 각성기 들면 얘가 무한 스킬이 안 돼요. 그래서 2칸 거리에서 평타만 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꺽쇠랑은 좀 다른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PV에서 쓸 거면 이렇게 써야 돼요. 데미지 겁나 씁니다. 다음은 이제 아지사였죠. 자, 아지사. 이 친구는 특이한 게 이 지력과 공격이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스킬들이 이거 보면은 물리 피해와 마법 피해 컨버전이 가능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적 방어 마방 중 낮은 스탯의 속성으로 패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캐릭터보다 확실하게 강해요. 다른 캐릭터들은 물딜 마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얘는 상황 따라서 상대와 그 몹이 더 낮은 스탯으로 패버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강한 데미지를 보여줍니다. 얘는 뭐 딱히 말할 게 없는 거 같긴 해요. 이 중앙 유대도 보면 단순하게 깔끔하게 딜만 딱 올려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각성기를 보면 이 키를 따면 쿨감이에요. 근데 이런 옵션을 가진 캐릭터들은 사실 그 입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 보스전에선 이 스킬 병신이 되는 거고, 또 잡몹 잠드 쓰자니 지금 잡몹전을 꽉 쥐고 있는 3대장의 벽이 너무 높아요. 그 3대장이 누구냐? 이 비리아 그리고 빅멜 발가스예요. 얘들이 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님들 잡몹 잡는데 이런 캐릭터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잡고 있을래요? 아니면 광으로 한 번에 쓸어버릴래요? 막말로 발가스 하나만 적진 중앙에 던져도 지 혼자 다 잡습니다. 활용전기 구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생각만 해봐도 사실 뭐 이런 게 있다 한들 안 쓰는 게 팩트예요. 그래서 얘가 실전 딜은 강하긴 해도 막 그렇게 압도적인 그런 위치를 가진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고평가를 주기가 많이 힘듭니다. 만약에 보스전을 하면은 이 무한 스킬셋이 안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 빼고 이거 넣으시면 돼요. 기공파. 다음은 프레시아였죠. 이 친구. 야, 근데 얘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얘 질문만 한 3번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캐릭터를 영상을 찍으면서 단 한 번도 이거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좀 신기하긴 해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얘가 빈메 스킨이 이쁘긴 합니다. 이 기본은 좀 그런데 이거는 진짜 저는 예쁘게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얘가 막 전자 피규어급 그런 개차반 성능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일단 얘도 데미지가 님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셉니다. 얘 데미지 겁나 세요 진짜. 각성기를 보면 사망하지 않은 경우 어디냐, 적군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행동 시작 시의 상태로 복귀 한다고 되어 있죠. 쿨타임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쿨타임이 초기화가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보스를 상대할 때는 킬을 못 달 경우. 그리고 이 시간의 판결이라는 고유 딜링기는 단독으로는 못 씁니다. 단독으로는 못 쓰고 이제 시온과 조합될 경우 쓸 수 있어요. 보통 보스몹들 보면은 적군의 스킬 한 개당 주는 피해 10%라고 되어 있잖아요. 쿨타임 상태에 있는. 보통 보스몹들 보면 스킬 2개씩 쿨타임 걸려 있고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피증이 20%예요. 남은 1코스트는 이 제압 들면 됩니다. 스킬은 무한으로 돌아가요. 프레시아가 얘가 인식의 개차반인 이유가 뭐냐면요, 전직을 승려로 해놔요 사람들이. 이걸로 해놓고 이동력 9대기라고 이걸 끼거든요. 시공의 여행자. 그 상태에서 전용 장비가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이 프레시아라는 캐릭터가 전작 나오기 전에 진짜 답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거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얘 전작 없으면. 이 전용 장비가 이 프레시아라는 캐릭터를 진짜 크게 바꿔놨거든요. 이게 전용 장비 옵션인데 일단은 자신의 스킬 한 개가 쿨타임 중이 아닐 때마다 부대에 주는 피해량 5%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부대 피해량 15%를 올려줍니다. 공격력도 이거 도끼예요. 이 옵션이 핵심입니다. 시간 당기기, 자신의 모든 쿨타임 효과 추가 마이너스 1턴. 이게 번역을 진짜 작같이 해놔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프레시아만 편애하는 건 아니고 이 옵션만 좀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면은 시간 당기기는 모든 스킬의 쿨타임을 마이너스 1턴을 해줘요. 이게 뭔 소리냐면, 스킬을 이거 시간의 판결이라는 스킬은 쿨타임이 3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2턴인 이유가 그 시온 조절 때문에 제가 걸어놨거든요. 이걸 그것 때문에 쿨타임이 1턴 감소가 된 거고, 시간 당기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쿨타임이 1턴 또 줄었죠. 그래서 1턴으로 됩니다. 이렇게 스킬 자체 쿨타임을 줄여줘요. 근데 쿨타임 효과라는 건 뭐냐면 각성기를 쓰잖아요. 아까 킬을 못할 경우 이렇게 시간 되감기를 한다 했었죠. 그럴 때 이 쿨타임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시간의 심판 행동 시작 시점으로 돌아가기 효과 발동 불가. 즉 스킬 쿨타임 초기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턴 종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2턴입니다. 전용 장비의 효과는 이 쿨타임 효과를 1턴 줄여준다는 뜻이에요. 스킬 쿨타임을 1턴 줄이는 게 아니고 이 자체 내부 쿨타임에 이 효과를 1턴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지금 1턴이 됐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쿨타임이 남은 상태에서 각성기를 또 박잖아요. 그러면 쿨타임이 돌아가요. 각성기가 이렇게. 그래서 항상 첫 턴은 각성기를 치고 그 다음에는 요 스킬을, 요 딜링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정지. 그러면 쿨타임이 삭제가 됐죠. 그 상태에서 각성기를 박으면 다시 시간 당기기 쿨타임이 돌아오면서 아까랑 동일하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한 스킬셋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전장이 없잖아요. 얘 전용 장비가 없었던 시절에는 어땠냐면은 여기서 이 스킬 쿨 초기화 이 내부 쿨타임을 땡기는 게 불가능했어요. 전장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래가지고 무한 스킬셋이 안 됐습니다. 무한 스킬셋이 안 되니까 그걸 껴야 했어요. 시공의 여행자. 본인 스킬 쿨타임 3턴 줄이는 거. 그러니까 2턴마다 예열이 한 번씩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승려가 반 강제되면서 이동력도 3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기에 프리시아만 보고 이 구덱이라는 그런 오명이 씌워진 그런 캐릭이거든요. 얘는 클래스를 이 창병으로 해야 됩니다. 창병으로 해야지 이 티타늄 부츠를 낄 수가 있어요. 창병이 이 공격력도 더 높습니다. 얘가 아직은 중앙 일정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얘 중앙 일정이 지금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제가 예상할 때는 이 시공의 여행자 쓰고 이제 남은 이동력으로 재행동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이 이제 그랜실이었죠. 이 친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략 초절러입니다. 이 전략에서 사실상 초절이 얘밖에 없어요. 전략 덱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차별점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 게임 이 캐릭터들 진영이 전략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막상 따지고 들어가면은 좀 그렇긴 합니다. 얘는 딜 자체는 가장 약해요. 제가 보여드린 캐릭 중에서는 제일 약합니다. 이게 요 전장이 있더라도 일단 이 본인 방패가 아닌 다른 이동력 감소 오라 캐릭이 없는 이상 무한 스킬셋도 안 돌아가요. 그리고 그렇다고 깡딜이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데미지는 보장을 해주면서 유일한 이 전략 초절이라는 그런 유니크한 옵션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저 리스트에 넣게 되었어요. 얘는 진짜 정말 단순한 캐릭입니다. 딱히 짚고 갈 거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요 패봉기 요게 있다는 게 이제 볼만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타브리스. 얘는요 딜 자체는 일단 그랜실보다는 셉니다. 근데 이 캐릭을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보는 게 얘가 본래의 그 포텐셜을 내려면 이 암흑의 깃이라는 스택을 3스택을 묻혀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공격하여 피해를 입힌 후 적에게 암흑의 깃 2스택을 부여한다고 돼 있죠. 얘가 딜을 한 번은 해야지 본래 포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열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약간 카스미과입니다. 근데 카스미는 리턴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는 리턴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거 암흑의 깃 2스택 묻혀봐야 피증 20%에 그 다음에 이 홍련도 이걸로 직접 타격이 끝이에요. 3스택을 묻혀야지 이 전용 장비로 인해서 스킬 쿨타임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반격 딜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적한테 스택 묻히는 종류의 기믹이 뭐가 문제냐면요. 그 의외로 보스전이라고 해서요. 보스가 필드 위에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예를 들면 막 변신한다든지 죽고 부활한다든지 뭐 어디로 날아가서 무적화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최소한 이 암흑의 깃이 적한테 묻히는 게 아닌 차라리 알테밀려처럼 본인이 들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실전에서 사용하기엔 상대적으로 제약이 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장 이거 필수예요. 전장 없으면 막말로 이 캐릭터 좀 병신입니다. 전장이 있어야 무한 스킬셋이 되고 전장 없으면 얘 스킬 못 써요. 그냥 평타만 때려야 돼요. 얘가 좀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각성기에 전장 아군 사망 시 공격자가 2스택의 암흑의 깃을 획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소환몹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고유기에 2스택의 깃을 보유한 경우 전장 범위 내에서 스킬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2스택이 쌓인 몹은 맵 어디 있든 간에 얘가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딱 그거예요. 그 외탐 섀도우 트랜지션 스킬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이 깃털만 있으면 얘는 섀도우 트랜지션을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 정도 좀 이제 재밌는 기믹을 가진 그런 친구예요. 다음은 틀젤. 얘도 그냥 딜이 겁나 셉니다. 얘는 일단 이 일섬이라는 이 개사기 스킬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 일섬이 개사기 스킬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설명 단순하잖아요. 개수 1.4배에 치명타율이 20%. 근데 이거는 병사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쿨타임이 1턴밖에 안 돼요. 실전 딜이 이 1점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들은 실전 딜이 정말 강합니다. 얘가 1점 스킬을 쓸 때 얘는 확정 치명타가 가능해요. 정확히는 뭐 완전한 100%는 아니고 한 95%, 한 90% 중반 정도긴 한데 그 정도면 뭐 거의 확정 수준이죠. 스킬 사이클이 이 6턴 주기로 현탐이 한 번 오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 스킬셋도 가능합니다. 이 고속검이라는 스킬로 뭐 한 게임에 한 번이 한정이지만 기동성도 보유하고 있고요. 발가스와 비슷하게 이론상 필드 위 몹수가 곧 목숨인 캐릭터기도 해요. 그 옛날에 슬레이어즈 5번 챌린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카오스가 진짜 더럽게 셌거든요. 그 당시엔 지금 같은 캐릭터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패턴 나오기 전에 딜직도 불가능했고 맞고 버틴다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얘를 핵심 멤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얘를 앞세워서 그 무한부활 그걸로 공략을 짰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냥 뭐 그런 게 있다 해도 단순한 딜러 1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볼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 강신자였죠. 얘도 어떻게 보면은 타브리스랑 같이 찐 마지노선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무한 스킬셋이 안 됩니다. 얘는 거기서 이미 탈락이에요. 얘는 중앙 율정이 나와도 무한 스킬이 안 돼요. 그렇다고 딜이 압도적으로 센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볼만한 점이 있다면 요 피감 30 디버프. 어차피 이 악마의 선택, 영웅의 병종 마물로 전환, 이거는 병종 전환이 먹히는 보스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공격의 10%를 다른 무작위 속성 한 개에 추가한다고 돼 있죠. 이게 기술에도 들어갑니다. 얘가 그래서 완전 맨몸 상태에서 기본 치명타율이 50% 가까이 나와요. 제가 인게임에서 얘 기술이 460인가 그렇습니다. 토르 중앙이랑 악세에서 마블을 좀 맞췄다? 그러면 진짜 네미아급 혹은 그 이상의 치명타율이 나와요. 얘가 치명타 보정이 하나도 없는데 치명타가 잘 뜨는 캐릭입니다. 얘가 그 어둠의 먹거리 그거 끼면 막말로 70%까지 올릴 수 있어요. 치명타율을. 그래서 실전 딜은 봐줄 만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얘는 사실상 이 병종 전환이 이 강신자라는 캐릭터의 아이덴티티인데 그걸 PVE에서 봉인을 당해버리면 그냥 단순 딜러 1로 강등이 돼버려요. 약간 이 외탐 계열 캐릭터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외탐보다는 얘가 낫긴 해요. 훨씬 낫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로만 이 캐릭터들이 데미지가 세다라고 씨부리면 안 되니까 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만 좀 보여드리고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발두르 10-3이에요. 제가 비교 대상은 이 에린하고 아리아로 하겠습니다. 에린 같은 경우는 얘가 아직도 딜이 센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인식을 좀 깰 겸 제가 비교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됐고요. 아리아는 평균적인 마딜들 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왜 제가 마딜들이 이 물딜에 비비지 못한다고 하는지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얘 먼저 딜을 볼까요? 자, 54,640이 뜹니다. 이거 기억해두세요. 아리아는 딜 얼마나 뜰까요? 자, 45,800밖에 안 뜹니다. 이게 마딜들 평균 딜이에요. 계약신도 마딜한테 더 유리한 계약신이거든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얘들 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랜실 먼저 볼게요. 제가 제가 선정한 이 8개의 캐릭터들은 모두 이 에린 데미지 딸 수 있습니다. 에린보다 세요. 자, 54,800이 떴죠. 자, 에린 땄습니다. 자, 타브리스 한번 볼까요? 자, 고뎀 뭐 굳이 안 넣을게요. 자, 54,720이 떴습니다. 자, 에린 땄죠? 네미어도 한번 볼까요? 무려 68,800이 뜹니다. 얘는 크리율이 다른 캐릭터들하고는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크리 기준으로 볼게요. 네미아는 크리 정말 잘 뜹니다. 그래서 평균 딜로 따져도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캐릭터들보다 훨씬 강해요. 자, 아즈사는 얼마나 뜰까요? 자, 6220이 뜹니다. 자, 다음 캐릭터들 보겠습니다. 일단 디아르트 먼저 볼게요. 얘가 딜이 겁나 세다고 제가 했었죠. 상상보다 세다고. 71,340이 뜹니다. 진짜 겁나 세요, 얘는. 얘는 좀 상상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프레시아. 자, 얘는 지금 72,000이 떴는데 얘는 확정 크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 노크리 뜨면 데미지가 58,720이 뜨거든요. 얘는 58,720입니다. 그 다음에 요 틀젤. 얘는 제가 이 각성기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어나더 레벨이고 제가 그냥 1섬으로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얘는 1섬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무려 62,020이라는 말도 안 되는 데미지가 뜹니다. 강신자도 한번 볼까요? 얘도 아까 크리율이 세팅이 제대로 되면 거의 70%에 육박한다 했었죠. 얘도 크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65,560이 떠요. 만약에 용병을 뭐 마스터 디노 이런 걸로 끼게 되면은 훨씬 강합니다. 얘 딜 거의 8만 나와요. 그러면 그렇다고 8만까지는 아니고 한 7만 언저리 뜨겠다. 그렇게 이제 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아까 그 리스트에 포함하게 된 이제 요 정도 딜링 능력이 나온다.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